자, 이번에는 위험물 제조소의 시설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험물 제조소별 건축물과의 안전거리는 매번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 출제 포인트에서도 제가 써놨는데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에 대한 구조 기준으로서 망임 유리를 사용한다든가 또는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또 최저부의 집유 설비를 설치한다. 이런 게 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환기 설비는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설치하고 또 그 급기구의 크기에 따른 급기구의 면적 기준이라든가 또는 배출 설비 기준 또는 정전기 설비 기준 같은 것을 좀 학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먼저 안전거리에 대한 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에는 각각 건축물 대상물에 따라서 일정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전압이 7000V 초과를 하면서 35,000V 이하가 되면 이때는 안전거리를 이제 3m 이상 거리를 두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사용전압이 35,000V 이상이다, 초과를 한다. 그렇다면 이때의 안전거리는 5m가 되겠습니다. 주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래도 10m 이상은 이거 전부 다 이제 이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자, 1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 시설이죠. 거기 고압가스나 액화, 석유가스, 도시가스 전부 다 가스 시설에 해당이 되는데 가스 시설의 경우에는 20m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 병원, 극장은 요거는 하나로 묶어서 그냥 암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교, 병원, 극장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30m 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유형문화재든 지정문화재든 어떻든 문화재 시설에 대해서는 50m 이상으로 이렇게 규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법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꼭 암기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안전거리 기준을 좀 정리해서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안전거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제 일정한 방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안전거리를 좀 짧게 단축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우리 이제 교재 요점 정리도 보시면 자, 위험물 제조소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근 건축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인근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인근 건축물이 있고 여기 사이에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게 되면 원래의 안전거리는 예를 들어서 가스시설에 따르면 20m를 뛰는 건데 격벽 설치하면 이 거리를 좀 단축시켜 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조소 등의 높이를 A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제조소와 방화상 유효한 격벽 사이 거리를 D로 보고 그리고 이 제조소로부터 인근 건축물까지 거리를 라지 D 그 다음에 이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높이를 H 그리고 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죠. 인근 건축물의 높이를 우리가 라지 H라고 봤을 때 자, 두 가지 조건인데요. 첫째 조건은 뭐냐면 만약에 인근 건축물의 높이가 PD제곱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높이는 2m로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 P는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H가 PD제곱 플러스 A보다 큰 경우 이 경우에 H라고 하는 값은 라지 H 그 다음에 P의 D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구해서 그 높이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의 높이로 하라. 그 뜻이 되겠습니다. 물론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P라고 하는 상수는 자, 건축물이 만약에 목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0.04로 하고 그 다음에 방화 구조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0.15를 사용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유공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도 위험물 제조소뿐만이 아니라 옥외 탱크 또는 옥내 탱크,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다 마찬가지로 이제 보유공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자, 지정 수량 10배 이하가 되면 이때는 보유공지는 3m 이상 확보하라는 얘기고 지정 수량이 만약에 10배를 초과한다. 그러면
5m 이상의 보유공지를 확보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뭐 간단하니까 우리가 암기하기도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에 표지라든가 또는 게시판의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자, 그래서 보통 위험물 제조소라고 하는 위험물 제조소, 자, 이거는 장소를 의미하는 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험물 제조소라고 해가지고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 문자의 색깔은 흑색 문자로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제조소의 또 표시판, 게시판 내용을 뭐라고 쓰냐면 유품 수배자, 유품 수배자 이렇게 암기하시는데 위험물의 유별 적어주셔야 되고요. 1륜지, 2륜지, 3륜지 이렇게 유별. 그다음에 품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정 수량 배수 그다음에 지정 수량 그러니까 수량하고 지정 수량 배수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 성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 변은 0.6m 이상. 이거는 이제 게시판은 어느 것이든지 관계없이 항상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 변은 0.6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데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지하층이 없도록 한다. 지하층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유증기가 가득 차게 되면 바깥으로 배출이 어렵겠죠. 자, 두 번째는 벽, 기둥, 그다음에 바닥, 도, 석가래, 계단 이 경우에는 불연 재료를 쓰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말하는 거예요. 외벽. 자,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 구조의 벽을 쓴다. 이렇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벽, 기둥, 바닥, 보, 석가래 및 계단은 불연 재료. 그다음에 외벽 같은 경우에는 내화 구조. 이렇게 구분해서 좀 암기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 이윤즉슨 뭐냐면 자, 위험물 제조소가 있는데 이 지붕을 너무 밀폐시켜서 강력한 뭐 재료로다가 밀폐를 시켜 놓으면 폭발하게 되면 이 양쪽으로 다 확대될 우려가 있으니 혹시나 있을 사고를 대비해서 만약에 폭발하더라도 위쪽으로만 폭발하도록 그래서 지붕은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 출입구하고 비상구는 갑종 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하고요.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 폐쇄식. 문 열면 그냥 문 열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닫힐 수 있는 그런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출입 이런 경우에는 유리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망임 유리를 써라. 이 얘기인즉슨 만약에 유리가 깨지더라도 주변으로 비산하지 않도록 한다는 조치가 되겠고요. 여섯 번째로는 위험물 중에서도 액체 위험물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 자,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둬서 집유 설비를 하라. 기름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물 제조소의 건축물 구조 기준 6가지 좀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환기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환기 설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연 배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는 자연 배기 방식을 채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급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한다. 낮은 곳에. 그다음에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50제곱미터마다 급기구 크기는 8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 바닥 그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가 된다 그러면 이제 60제곱미터 만약에 6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급기구 면적은 150제곱센티미터 미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60에서 만약에 90제곱미터 사이다 바닥 면적이 그렇다면 이때는 급기구 면적은 300제곱센티미터 그리고 90에서 120제곱미터 미만 요 사이라면
급기구 크기는 45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자 만약에 120에서 150제곱미터 요 사이다. 그럴 때는 6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급기구의 크기를 조절하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급기구는 당연히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환기구는 지상 2m 이상의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 방식으로 설치를 한다. 그게 이제 환기 설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출 설비인데요. 배출 설비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이제 강제로 유증기를 배출시켜주는 방식인데, 역시 이 경우에는 이제 국소 방식이 되겠고, 강제 배출이에요. 자, 중요한 건 그렇다면 이 배출 능력인데, 배출 능력은 배출 장소 용적 20배 이상. 자, 이 경우에는 시간당 1시간당 배출 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 암기하시고요. 전역 방식의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전역 방식의 경우에는 18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고,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면 당연히 인화 방지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또 나오죠. 정전기 제거 설비. 이게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정전기 제거 설비는 어떻게 할 거냐? 첫째, 접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 습도, 공기의 상대 습도를 70%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세 번째는 공기를 이온화한다. 자, 이렇게 되면 이 중요 단어 접지, 상대 습도 70% 이상, 공기 이온화한다는 거, 이렇게 암기하시면 정전기 제거 설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위험물 제조소에 있어서도 역시 방위제를 설치하는데, 방위제, 기름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방위제 설치하는데, 이 방위제는 탱크 용량이 50% 이상, 탱크 용량이 만약에 50% 이상인 경우 또는 둘 이상의 경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정해서 보는데, 우선 2개 이상이 되면은 최대 용량의 50%, 그 다음에 나머지 탱크 용량의 10%를 가산한 양으로 우리가 방위제 용량을 설치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 제조소가 있는데, 자, 연면적이 만약에 500제곱미터 이상의 제조소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옥내에서 지정 수량 100배 이상을 취급한다든가, 또는 일반 취급소로 사용된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탐 설비 하라는 얘기죠. 자탐 설비를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이제 물론 소화 난이도 등급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따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 제조소는 우리가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히드록시라민을 취급하는 제조소 안전거리인데, 자, 이 안전거리 공식은요, D는 51.1 곱하기 3승분 루트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라고 하는 것은 안전거리가 되겠고, N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히드록시라민 등의 지정 수량의 배수가 되겠습니다.